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라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석 시인의 여운왕골 쪽이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86페이지입니다. 고2 문학 교과서를 공부하는 친구들. 자, 여운왕골 쪽이라는 제목 보면은 상당히 낯선 느낌이 들 텐데, 이 좌측, 여러분 교과서 좌측 하단에 보면 그 용어 설명 나와 있잖아요. 여운왕골 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여운왕골 부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어떤 정겨운 분위기를 느끼게끔 해주는 제목이라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여운왕골 쪽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평안도의 방언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어려운 시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의외로 상당히 간단한 구조의 시예요.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주 간결하죠.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여운왕골 쪽이라는 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움 포인트부터 설명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배움 포인트, 시간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입니다. 이 시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중간중간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가 등장합니다. 물론 아침, 저녁, 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 배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움 포인트, 운율적 효과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산문시, 줄글로 되어진 시라는 얘기죠. 마치 소설처럼 쭉쭉 그냥 써내려간 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운율적 요소, 그러니까 리듬감, 언어적인 어떤 리듬감, 음악적인 리듬감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서 운율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그걸 파악하는 것도 재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장면 제시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여러 친척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 그 다음에 어떻게 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놀이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회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회상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적 화자는 무엇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그걸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명절날 등장했어요. 일단 명절날 등장했으면 시간적 배경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적 화자의 감정, 어떤 정서가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반 이상은 사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힌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지? 언제 일어난 일이지?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이것만 파악해도 사실 진짜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명절날이라는 어떤 시간적 배경이 등장했다는 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더군다나 이 구정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그 짭짤한 그 수입들이 있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마음도 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명절날에 그랬듯이 이 시적 화자 또한 명절날에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좀 밝은 분위기, 뭔가 설레는 기분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엄매, 아베, 평안도 방언 이럽니다. 계속 그런 방언들이 등장하니까 어색해하지 마세요. 네, 어색한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엄마, 그 다음에 아빠 따라서,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서, 나는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만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간다. 상당히 정겨운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큰 집, 공간적 배경 등장했죠. 그죠? 자, 여기서 이 큰 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큰 집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권위의 표상이 아닌가?
근데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의 시점으로 봤냐면은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곳은, 이 큰 집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은 축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축제의 공간. 이유 알겠죠? 어린아이의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1년 끝났고요. 그 다음에 2연 들어갑니다. 2연. 이쪽 2연이죠. 자,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여기서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연두 자국을 얘기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천연두 자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천연두 자체를 앓지를 않죠.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데, 아기 때 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연두 이런 거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치료를 미리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두를 앓고 난 자국이 막 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얼굴에 여러 가지 보기는 좀 흉하죠. 네, 그렇게 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솜솜 났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라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 하나 건너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그런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리 고무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죄다 모두 하늘색 네모 표시해 줄 거예요. 실리 고무, 그 다음에 고무의 딸 이녀, 또 있죠? 작은 이녀. 이렇게 3명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 고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식어들 다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이렇게 한번 잘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별별 솜솜 자국이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이는, 그 다음에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벌 하나 건너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됐죠? 이것들이 다 수식어들이죠. 결국 이 앞에 모든 말들은 실리 고무가 그러한 개성, 그러한 특징,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는, 실리 고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긴 수식어인 것이죠. 그죠? 얼굴엔 천연두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배 한 피를 짤 만큼의 그 능력이 있다.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스타일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냐? 벌 하나 건너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곳에 살고 있다. 근데 고무에게는 딸 이녀가 있고 작은 이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루에 배 한 피를 짤 만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배 한 피를 짤 만큼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말을 여기 밑에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서 실리 고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표시했지만, 사실 이 실리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뭐 이름은 아닌 겁니다. 네. 혹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옛날 사람은요, 옛날 분들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본명 내지 그런 것을 잘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출신 뭐 이런 지역의 어떤 지명을 따와서 무슨 댁 하면서 부르거든요. 실리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실리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 지명입니다. 지명.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이 밑에도 등장합니다. 계속. 여기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보입니까? 토산. 네. 이것도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을 이름인지는 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는 어쨌든 지명이에요. 지명. 네. 그 사람의 출신을 가리키는 어떤 지명인 것이죠. 됐죠? 실리 고무까지 왔습니다. 고무가 아니라 어쨌든 고무입니다. 지역 방언으로서 고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지금 방금 말했던 토산 고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모의 딸 승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승동이가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토산 고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에 후처가 된, 생각만 해도 상당히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구한 삶.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송준이라는 분의 정기적 그 자료에 따르면 이분들은 다 실제 존재했었던 백석 시인의 친척들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포족촉하니 성이 잘 나는,
그러니까 좀 잘 토라지는 어떤 이런 환경들 때문에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좌측 하단에도 이 포족족하니라는 어휘에 대해서 빛깔이 고르지 않고 파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결국 어쨌든 얼굴의 안색이 그런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좀 성질이 좀 있는, 그 다음에 좀 계속 잘 토라져 있는, 얼굴이 좀 화난 상 있잖아요. 화가 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끈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16살에 40이 넘은 홀아버지 후처가 된 끊고,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끊고, 살빛이 매감탄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끊고,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누구? 토산고모. 네, 토산고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종합해보자면 살빛이 매감탄 같은 입술이래요. 좀 약간 갈색빛이 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산다라는 어떤 위치적인 정보까지 주고 있죠. 네, 그렇다고 이 토산고모가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신교 신자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마을 단지 가까이 사는 토산고모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등장인물 한번 보도록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자, 보면 육심리라고 해서 파랗게 배에 있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끊고, 코끝이 빨간 끊고,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끊고, 말끝이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끊고. 자, 어쨌든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은 바로 큰골 고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무의 딸 홍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 홍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홍동이. 네,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골 고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금 해변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과부가 됐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 그러니까 즉 송준, 백석 시인을 많이 조사했다는 송준 씨의 자료에 의하면은 31살 때 과부가 되었대요. 예, 31살 때. 코끝이 빨간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짐작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그 혼자서 과부가 된 몸으로 혼자서 홍녀, 홍동이, 작은 홍동이를 키웠을 때 그 여러 가지 서름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아니면 항상 울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코끝이 빨개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코끝이 빨간, 항상 빨갛다면 약간 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말끝이 서럽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서럽다는 얘기예요. 왜 서러운지 그 이유는 알잖아요. 그죠? 남편을 여인 어떤 서러운 감정이 항상 배어있는 분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캐릭터 보러 가죠. 네, 삼춘이 등장합니다. 네, 삼춘, 어쨌든 방언이기 때문에 그 삼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와일드한 성격일 수도 있고 상당히 상남자스러운 모습이 좀 등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배나무접을 잘하는, 여기 일단 끊어보죠. 일단 배나무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도를 뽑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아주 호방한 기세가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기운이 센, 네, 그런 힘이 강한, 괄괄한, 네, 자수에 의하면 괄괄하고 기운 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치를 잘 놓는, 오리치는 뭐냐면요, 오리 잡는 덫입니다. 네, 그걸 잘 놓나 봐요. 그러니까 오리사냥을 즐겨하는 성격, 이것도 역시 좀 상당히 남성미가 넘치는, 네.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반디젓, 그러니까 밴댕이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춘에 대한 수식어들이 이렇게 등장하네요. 네, 그럼 여기 또 삼춘 또 네모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삼춘 엄매까지 그 묶어야 되는데 여기 칸이 나눠져 있어서, 그 다음에 사춘 누이, 그 다음에 사춘 동생들,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요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요 몇 줄은 삼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제 2년 끝났고 이제 3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 이거는 그러니까 안방입니다. 네, 안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인절미, 일단은 여기서 새 옷의 냄새, 이거는 후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 그 다음에 이런 떡들의 또 냄새가 또 난대요. 그죠? 역시 냄새, 역시 후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끼때라는 것은 끼니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네, 식사 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지금 여기서 또 아까 후각적 이미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촉각적 이미지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자, 새 옷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명절날 아침이었다 치면 지금은 약간 아침에서 이제 정오쯤으로 가는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 옷의 냄새, 새 옷을 입고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예쁘게 차려입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물에 그 아주 향기로운 냄새들이 가득한 겁니다. 집안에 풍성하게 장만해 놓은 음식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미리 장만해 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찬 겁니다. 네, 그냥 찬 거예요. 자, 그 다음 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여기서 저녁술이라는 것은 저녁수죠. 그러니까 저녁 이제 시간대가 저녁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녁을 이제 다 먹은 거겠죠, 아이들이. 이제 놀아야죠. 외양간서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숭굴막질하고, 꼬리잡기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뭐 역시 또 밤이 등장했네요. 시간적 배경 또 등장하죠, 그죠? 저녁에서 밤까지. 근데 사실 쥐잡이가 뭐냐, 숭굴막질이 뭐냐, 꼬리잡기가 뭐냐, 이런 문제는 네, 수능에선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자잘한 놀이가 어떤 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웠던 예전에 정다운 어린 시절에 친척들끼리 모인 어떤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엄마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간에서 늘 웃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아르간이라는 것은요, 아랫간입니다. 아랫간. 네. 이 아랫간은요, 단순한 아랫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은 여성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그러니까 웃간이라고 한다면 위치적으로는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노는 그런 종류들을 봐요. 상당히 많은 재밌는 놀이들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조화질하고, 쌈방이 올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 구손이하고, 자,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자, 요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옮길까요? 그죠? 화디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웠다는 것은 시각적 표현입니다. 무엇을? 시간의 흐름을. 그죠? 그 다음에 이 홍게닭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건 새벽닭이에요. 새벽닭. 그러면 아까 밤이었는데 이제 새벽까지 온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새벽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이제 졸음이 오면 이제 아랫목 싸움, 그러니까 아랫목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 아랫목, 그러니까 아랫목인데요. 아랫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좋은 뭐 집에 살아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아궁이를 때우는 곳 있잖아요. 그 아궁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 부분을 아랫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이제 밥이 전기밥솥도 없을 때 보온 기능 뭐 그런 거 찾을 수도 없을 때 밥을 해놓으면
그 밥을 아랫목 속에다가 넣어 놓으면 좀 따뜻하거든요. 네, 그 따뜻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 하기도 하면서 히드득 거리다 잠이 든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는 문창의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신우의 동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그러니까 상당히 활기차게 막 움직이는 그런 부엌으론 샘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의진갯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여기서 또 냄새가 등장하죠. 그죠? 무의진갯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 역시 후각적 심상이 등장하죠. 그죠?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마치 이 명절 아침에 또 아주 정겨운 모습이 떠오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턱납새라는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자를 보여줄게요. 자,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예. 요게 그러니까 추녀인데요. 사실 석가래를 뜻하는 추녀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도 사실 턱납새라는 말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턱납새 그림자가 치는 아침, 그림자가 조금씩 들어오는 이 아침, 이제 해가 뜨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역시 또 여기서 이 시간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가족들, 예, 이거를 좀 약간 시각적으로, 예, 역시 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친척, 가족들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가계도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실리고모,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뜨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녀, 그 다음에 작은 이녀, 어쨌든 다 눈 껌뻑껌뻑. 그 다음에 토상고모, 네, 어떻습니까? 토상고모는 약간 화가 나 있는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그지? 그러니까 16세 40 너무 호라비에 후처가 됐기 때문에 화가 항상 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승려도 화를 물려받았고, 승동이도 화를 물려받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큰골고모 나오죠. 그죠? 큰골고모. 큰골고모는 항상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 코가 빨개신지 아니면은 술을 자주 드셔서 코가 빨가신지 모르겠지만 코가 빨갛고 눈물 흘리십니다. 홍요, 홍동이, 작은 홍동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빠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빠, 엄마는 좀 세련되게 그렸습니다. 됐죠? 좀 신경 썼어요. 그 다음에 아빠, 인자하신 분이고, 나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다 너무 귀찮았어. 자, 그 다음에 삼촌, 아주 호방한 기세를 갖고 계신 이 삼촌 어떻습니까? 삼촌은 상당히 상남자. 이 삼촌 어매인데요, 그죠? 삼촌 어매, 그러니까 숙모죠. 예, 만만치 않아 보이죠? 싸우면 그래도 왠지 포스가 이쪽이 더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촌 누이 맞습니다. 삼촌 어매 아닙니다. 예, 다르죠? 여기 약간 팔자주름이 없잖아요. 예, 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촌 동생들 이렇게 복부됐습니다. 귀찮아서.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가계도를 가진 친척들이 모였다. 일가 친척들이 모인 그런 어떤 정겨운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일단 갈래는 서정시, 그 다음에 산문시, 자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인 거고요.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줄글로 쫙 어떤 형태상의 특징이 산문실로 쓰여진 특징이 있습니다. 토속적이죠. 네, 상당히 시골의 정겨운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봤지만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회고적이고, 그 다음에 줄 그리기 때문에 사문적, 그 다음에 묘사적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처럼,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 시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묘사적이죠. 주제, 명절날 고향의 풍요롭군 오타입니다. 예, 풍요로운 정치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됐다. 앞서 설명했었지만 기억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뭐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낮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낮.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 딱이라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새벽. 그 다음에 요 아침까지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반복 열거 대구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의 반복적인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승려, 아들, 승동이,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뭐 삼촌, 삼촌 엄매, 사촌 동생들, 뭐 이런 그냥 단순한 반복적인 어떤 단어의 표현들의 반복들 또한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열거, 뭐 인물들을 쫙 열거를 했죠. 그 다음에 인물들만 연거한 게 아니라 그 놀이의 종류들 정말 많이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구, 그러니까 대구라는 것은 문장의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그 수식해주는 그 는, 니은과 같은 말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반복이자 대구이죠. 그래서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이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뭐 이런 식의 마치 그 랩 가사의 라임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대구의 형성을 돕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안도 방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토속적 소재들 많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골의 냄새가 나는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보태고 싶은 것은요. 이 시의 전체적인 얼개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일단은 되게 작게 안 보이겠지만은 전체 얼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는 일단 무대 소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은 연극이 벌어질 어떤 공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 등장하는 것은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명절의 옷, 음식, 이런 분위기를 제시하는 것이죠. 분위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연에 들어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어떤 놀이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이런 공간 설명, 그 다음에 인물 설명, 그 다음에 분위기 소개, 놀이 소개, 이런 식의 순으로 또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마치 그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무대 설명, 무대 제시하고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대 위에서의 분위기는 이렇죠.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열심히 뛰노는 모습들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네, 전체적인 얼개가 이런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상전개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운왕고 쪽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